봅시다. 일단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인칭 대명사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은 일단 빈칸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소유격이 정답이 잘 되니까. 그런데 봤더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뒤에 누가 나왔냐면 명사가 나오질 않았죠. 그리고 그 대신 그냥 투부정사가 나온 상태라서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는 prepare이라고 하는 친구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친구가 들어와주면 돼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 골라주면 A번 정답. 그래서 prepare you to lead the team 이렇게 해서 101번 정답 A번. 그 다음에 102번 같은 경우는 이제 but 같은 애들은 접속사로 쓰이고 이제 나머지 of나 for 같은 애들은 전치사기 때문에 여러분 전접의 문제라는 것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러면 여기 뒤에 지금 the client라고 하는 명사 나왔고 자 미팅 장소니까 얘네를 위한 미팅 장소겠죠. 따라서 뭐뭐를 위해서 라는 뜻의 for C번 정답. 그 다음 마찬가지 이 친구 같은 경우도 decide라고 하는 동사 유명하죠. 사명식 타동사. 그래서 사명식 동사로 쓰일 때 이 친구가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를 목적어로 취한다. 그거의 대표적인 애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03번 같은 경우 A, B, C, D를 봤을 때 품사 문제인데 일단은 맨 앞에가 비어 있으면은 주어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유력한 문제일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attempt to answer question 이라고 하는 요 부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끔 여기 자리에 주어를 넣어주면 되죠. 그럼 명사를 골라줘야 되는데 이런 애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일단은 어휘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해석을 할 때 answer ques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대회나 경기라는 뜻의 A번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나머지 B번하고 D번 중에서 고른다라고 하면 사람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라 내가 단수를 쓸 건지 복수를 쓸 건지를 고를 때 여기서 정답은 D번이 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 명사였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하는 가산에서는 앞에 어라고 하는 친구가 붙어줘야 됐었던 친구. 그래서 103번 정답은 D번이다. 그래서 컨테스턴트 하면 이거는 경기나 대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휘 문제기는 한데 이 친구는 이제 대표적인 LY니까 부사 어휘 문제지만 요렇게 나오면 짝꿍어휘. 그래서 우리 보통 직전 직후 부사라고 얘기를 하는 얘가 그냥 1조 컷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보통 after 하면 뭐뭐 후에라는 뜻인데 이 immediately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면 뭐뭐한 직후, 뭐뭐한 직전 요렇게 통하는 애라서 얘는 1조 컷으로 들어가는데 immediately가 가장 정답은 많이 되기는 하지만 이 친구가 전부는 아니죠. 직전, 직후, 후사를 얘기할 때는 just라는 애가 들어가도 여기에 상관없는 거고 그 다음에 directly after, directly before 이런 애들 나와도 직전, 직후, 후사로 다 갈 수 있고 심지어 soon after 이런 애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온 적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nearly 같은 애들은 내가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게 대략 거의라는 뜻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얘는 또 뭐로 유명해? 숫자나 양을 수식하는 부사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들어가면 거의 몇 명, 거의 몇 개, 뒤에 수의 개념이 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랬을 때 nearly 같은 애가 가장 정답은 잘 되지만 이거 말고도 roughly라든지 얼마든지 ETS는 마음을 바꿀 수 있으니까 about이라든지 이런 애들 나와도 거의 대략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친구다. 그래서 A하고 B는 잘 나오는 거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란 뜻이죠. 얘가 주로 정답 되려면 시간부사적인 느낌이지. 그래서 과거 시제가 나오면서 이전에는 뭐뭐 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면 되는 거라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할 거. 자, 그 다음에 105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뭐기 때문에 소유격. 그래서 뒤에 누구 나와? 명사 나왔죠. 그러면 여긴 누가 수식? 그렇죠.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니까 그냥 우리가 내일도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 그대로 나온 거지.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형용사 final, 최종적인, 최후의 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래서 105번 정답은 A번이라고 보면 되겠고 finalize 같은 애들도 동사로 토익에서는 빈출이죠. 그래서 뭐 최종화하다, 마무리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친구. 그래서 finalize the contract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니. 그래서 계약권을 마무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기억하면 되고 자 106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명사 어휘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 봤었을 때 there이라고 하는 소유격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적절한 명사를 골라줘야 돼서 여기도 일종의 contract이라는 단어 계약이라는 거잖아. 그럼 terms of contract 이것도 외우는데 이건 계약 조항이죠.
그래서 계약의 하나하나 세부적인 조항이나 항목인데 이런 애하고 짝꿍으로 쓰일 수 있는 애는 consent라는 친구지. 그래서 consent라고 하는 친구의 뜻은 뭐다? 그렇죠. 이 친구는 동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되겠고 consent 잘 외워두고 그리고 이 consent가 그러니까 agree 같은 의미긴 하잖니. 근데 이 친구는 또 뭐냐면 to라는 특정 전치사랑 많이 어울려 쓰기 때문에 consent to 이렇게 외워야 돼. 뭐라고? 그렇지. 이제 틱틱 이게 되는구만. consent to 그쵸? 그러면 consent to 하면 요거는 뭐뭐에 대한 동의.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특정 명사 뒤에 특정 전치사 to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07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will be 뒤에 땡땡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를 넣어줘야 되지만 동사에서 파생됐으니까 동사 어휘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가주면 되겠고 자, mouse will be 땡땡 tonight at 9 이렇게 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정답은 방송됩니다. 언제? 오늘 밤 9시에. 정답? broadcast라고 나오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거는 지금 여기가 pp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동사는 d나 ed를 붙여서 pp 형태를 만들어. 왜냐면 규칙 동사가 많아서. 그런데 여기서 broadcast가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건 얘는 다 똑같아. 아시겠죠? 마치 put cut 이런 것처럼. 그래서 broadcast는 broadcast 이렇게 쓰기 때문에 ed를 붙이지 않는 애라는 거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108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품사 문제고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었으니까 has been awarded 여기까지 has been pp 완료 수동이잖아요. 빈칸 없이 주로 쓰죠. 그러니까 누가 끼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B번 정답. 그 다음 109번 같은 경우는 일단 공통점으로 갑시다.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의 쓰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the headquarters라고 해서 본사라는 뜻의 명사가 하나가 나와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는 가장 어울리는 친구를 고른다면 어디로부터의 리스트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A번 정답. 그 다음 after 같은 친구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친구니까 양다리 걸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휘 문제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이 친구 A번 같은 게 물론 해석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뒤에 for이라고 하는 친구랑 잘 쓰이죠. 그래서 appropriate for 해서 뭐뭐에 적합한 이라는 뜻으로 이 친구는 for이라는 전치사랑 짝꿍처럼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면 그걸 가지고 넣었을 때 문맥상 집어넣었을 때 그래도 얘는 정답이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면 111번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친구도 responsible 같은 애도 for이랑 쓰이기는 하죠. 그쵸? 그래서 appropriate for, responsible for 둘 다 for이랑 짝꿍되는 걸 좋아하지만 여기서는 문맥상 됐을 때 적합한 이라는 뜻을 가져갈 수 있는 애가 어울리니까 A번 정답인 거야. 그 다음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ly가 붙었지만 여러분 알겠지만 얘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친구잖아요. 근데 이런 애가 정답 되려면 토익에서는 정해져 있어 거의. timely manner 뭐 이런 거. 특히 in을까지 붙여서. 그래서 요런 덩어리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독해에서 나올 수도 있는 애고 in a timely manner 요거거든요. 그러면 뜻은 뭐다? 시기 적절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문맥에서 timely 빵꾸 뚫어놓고 여기 뭐 쓸래 해놓고 ly 쫙 깔아놓으면은 timely 이 친구로 골라주면 되고 이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친구다. 자, 그 다음에 111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one of the box showed damage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목적으로 가지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얘를 꾸며주는 건 이 친구가 명사인 거 아니까. 그렇죠. 얘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를 골라주면 되고 우리 눈에 띄는 이라는 눈에 딱 보이는 noticeable 이 친구 111번 정답도 A번 결국 목적은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 찾을 수 있냐 이 문제였고 그 다음 11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도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으면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여러분한테 떠먹여줬던 문제 뒤에 동사 원형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will not transfer B번 정답. 113번 얘 같은 경우도 품사 문제로 들어올 건데 자 carried out 어라는 관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들어오면 된다?
명사가 나오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명사 얘밖에 없으니까 A번 정답. 그래서 mod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알아야 되겠지. 이 친구는 뭐다? 수정이라는 뜻이죠. 뭔가를 바꾸는 change의 의미. 그래서 carried out a modification 하면 수정을 진행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14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테크니션 기술자가 헤드 땡땡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절한 명사 어휘가 필요한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정확하게 고르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뒤에를 살짝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장 민감한 인스트루먼트 하면 뭐 일종의 툴이겠죠. 도구나 장비나 이런 걸 다루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가장 어울리는 그렇죠. C번 permission이죠. 그래서 허가나 허가증이나 허락이나 이런 뜻을 가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동의어처럼 쓰일 수 있는 친구가 누구냐면 permit이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얘하고 뜻이 같지만 얘 같은 경우는 가산. 얘는 뭘로 들어가? 불가산. 그래서 여기 헤드 뒤에 바로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permission은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permit은 셀 수 있는 명사다. 그런 거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115번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품사 문제로 들어갈 건데 여기서도 빈칸 앞에 여러분 would라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본동사 for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이에 또 끼어드는 게 뭐라는 걸 우린 알아? 부사라는 거 알죠? 그래서 끼어들게 하면서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상황이라 would probably fall 요거 그 다음에 behind schedule 일정보다 뒤처진 얘는 정해져 있는 하나의 전치사고 덩어리 같은 어휘를 알고 있으면 바로 해석할 수 있고 due to도 당연히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 vendor 무슨 뜻? vendor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물건 파는 상인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고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런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경고하다라는 뜻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을 건데 caution 요게 동사다. 경고하다라는 뜻으로 기억나지? 어느 반에서 했는지 기억은 안 나. 750이었는지 900이었는지 나 잘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왜냐면 그때 정답이 to caution인가 이거였는데 이때 얘가 to 부동사로 쓰이는 거였거든. 그래서 caution이라고 하는 애가 생긴 모양은 너무나 명사지만 동사가 돼서 이 친구가 경고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친구라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 다음 116번 같은 경우도 얘는 조금 품사가 섞여 있죠. 부사도 보이고 뭐 전치사도 보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건 빈칸 뒤를 먼저 봐주면 되고 their availability 해서 이 친구는 명사 끌고 나올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누가 나오면 된다? 그쵸. 여기에서는 전치사 역할하는 친구가 나와주면 돼서 여기서 정답은 along with their availability라고 하는 친구. 그래서 116번 정답은 C번. along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가 뭐뭐를 따라서로 해석을 했지만 along with가 되면 with의 의미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뭐뭐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면접 가능한 시간과 함께 급여 조건을 제출해라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along의 뜻하고 along with는 뜻이 달라져. 그래서 along은 뭐뭐를 따라서기 때문에 뒤에 장소가 주로 나오는 거고 along with가 되면 with의 의미가 강해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않도록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머지는 다 부사니까 also나 as well이나 furthermore 이런 애들 다 부사니까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겠다. 얘가 누구예요? 인터뷰이 이게 사람 명사인 건 알 거고 그래서 인터뷰이 하면 이거는 인터뷰를 그렇죠. 인터뷰를 보러 가는 사람이죠. 면접자. interviewer 하면 그것이 면접관이 되는 거지. 그래서 employer, employee 요거와의 관계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trainer, trainee 이것도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보러 가는 사람, 면접 보러 가는 면접자, interviewer 하면 면접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17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봤었을 때 자 얘가 뭐니까 어휘는 어휘고 저 그 형용사 어휘 문제지만 얘가 전치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거 전치사 to하고 짝꿍처럼 쓰일 수 있는 애가 혹시 있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누가 보여? 그쵸. accustomed라는 이 친구는 토익 빈출이고 얘 같은 경우는 be accustomed to 해가지고 뭐뭐에 익숙한이라는 뜻의 토익 빈출이죠. 그러면 일단 얘부터 여기 넣었을 때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문맥 해석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 정답으로 들어와주면 되는 거라서 여기에서 봤었을 때는 주제와 관련 있는
발언이란 뜻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 accustomed to가 뭐뭐에 익숙한이야? 그럼 한 가지만 더. 여기에서 얘는 관련 있는 거죠. 근데 relevant는 뭘 써요? be relevant to, 전체사 to. 그러면 여기에서는 B번 같은 경우가 봤을 때 전체사 to를 쓰는 토익 빈출이야. 그런데 be relevant to는 얘는 to도 나올 수도 있고 for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친구까지 같이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B번을 마킹하기 전에 얘를 넣어보고 근데 넣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 요렇게 들어가 볼 수도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accustomed를 쓸 건지 relevant를 쓸 건지 그런데 해석을 했더니 여기서는 익숙한하고 그 다음에 relevant의 뜻은 관련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얘가 더 어울리죠. 따라서 D번 정답. 그래서 여기서 외울 거 accustomed to, relevant to 그런데 relevant는 for이라고 하는 친구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뭐와 관련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익숙한이라고 하는 친구 중에 여러분이 들어본 애들이 be familiar with라는 애가 있죠. 걔도 뭐뭐에 익숙한이라는 뜻으로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 봤었을 때 familiar with 얘는 또 with를 쓰는 친구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들어가면 118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또 무슨 문제로 들어간다? 얘도 어휘 문제죠. 자, a large 땡땡 tourist 뒤에 이제 사람 명사 나왔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애를 골라준다면 여기에서는 with a large volume of tourists 여기서 volume은 일종의 number of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를 방문한다 매달. 그래서 118번 정답 D번. 그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롤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문맥에 들어간다면 얘는 in이라는 전치사랑 짝꿍이죠. 보통 어디에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lore in 요거. 그 다음 119번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 자 1조커 strive. 그렇죠. 그래서 strive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노력하다, 애쓰다 이 뜻이죠. 그래서 strive는 대표적인 삼형식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따라서 여기서 B번 정답.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increase라고 하는 친구 자체가 당연히 자동사로 유명하죠. 증가하다. 그러나 이 친구는 얼마든지 목적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타동사도 되니까. 그래서 타동사로 될 때는 증가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20번 자 이 친구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하고 얘는 부사 대놓고 얘도 부사 그래서 뭐 seldom 아까 전에 했던 rarely 뭐 이런 애들 같은 의미 hardly까지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 이란 부정의 의미를 가져가는데 자 여기서 해석을 했었을 때 가장 어울리는 거 yesterday's storm and 땡땡 must be repaire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스톰이 왔었으니까 고쳐져야만 한다. 가장 어울리는 친구? 그렇죠. consequently. 이것도 토익 빈출이지. 그래서 이거의 뜻이 뭔데? 아니, 결과적으로 이 뜻이죠. 그쵸?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그 다음 121번 같은 경우 자, 얘 같은 경우도 봤었을 때 자, lead to profit인데 얘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수익이라는 건데 어쨌든 돈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랑 가장 어울리는 친구는 여러분 알겠지만 내가 이거의 뜻은 잘 몰라도 나머지 걸 집어넣자니 여기서 해석되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 거고 supervise 같은 경우 뭔가 감독하다랑 관련이 된 거니까 그것이 뒤에 profit을 갖고 나오기 좀 힘들고 illustration 묘사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힘들고 그 다음에 practice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연습하다가 될 수도 있고 관행이나 이런 뜻이 돼서 그러면 elevated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위에 올라갈 때 뭐 타요? 그렇죠. 1층에서 그쵸? 10층까지 가는데 엘리베이터 타죠. 그거 생각하면 돼. 그래서 elevated라고 하는 건 약간 일종의 향상된, 상승된 이런 뜻이야.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높이 올라갔다는 의미야. 그 다음 여기에서 당연히 이런 친구들 고유 명사니까 단수 취급하는 거 알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봤을 때 투부정사 썼잖아요. 그쵸? 이런 애들도 하나 기억은 해둘 필요는 있을 거야. 뭐 토익에서 자주 나온 건 아니지만 be predicted to 부정사
우리가 뭐뭐를 예상되어지다라고 얘기할 때 be expected to도 이런 거 외우잖아요. 그래서 뭔가 예상하다라는 거 그런 의미가 들어갈 땐 투부정사랑 짝꿍이 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121번 같은 경우도 그런 거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고 그 다음 122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전치사 자 limited time frame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뭔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당연히 이내에 특정 범위를 나타낼 때는 A번이 정답이 될 거고 물론 이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건 뒤에 기간이죠. 그래서 빈칸 뒤에 막 week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일주일 이내에 바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하거든. within이 정답될 때. 그러나 이거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쨌든 여러분이 봤을 때 특정 범위 이내에. 그 다음 얘의 동의어. about이 뭐뭐에 관하여지만 순수하게 about이 나와서 관하여라는 뜻으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의 동의어로 당연히 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뭐뭐 위에가 아니라 뭐뭐에 관하여 그 다음에 as to 이런 애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ing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concerning 그렇죠. 그 다음에 regarding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으로 보통 토익에서 자주 보게 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123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품사 문제인데 자 some places are not 땡땡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이형식 동사 뒤에 들어오는 애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보어 자리가 될 거고 그러면 보어 자리에 누구 써주면 된다? 그렇죠. 형용사 써주면 되니까 are not reviewable A번 정답. 그 다음 12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must라는 동사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여기서 적절한 동사의 어휘를 들고 가야 되는데 자, during the factory tour 구경하는 동안 Mr. must not 땡땡 with any of the operation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interfere with 그러나 이 친구가 어때? 너무나 유명하죠. comply with는 뭐뭐를 따르다, 준수하다라는 뜻. 근데 이제 comply with 같은 애가 나오면 뒤에는 뭐가 보이냐면 regulation이 보이죠. operation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규정이나 규칙을 따르다. 그래서 comply with 뒤에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규율 같은 이런 라인의 애들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regulation 같은 애들이 나온다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policy 이런 거 있죠. 정책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건 참고하면 되겠고 당연히 이 플랜트는 뭐다? 그렇죠. 공장이란 뜻이죠. 토익에서 플랜트가 식물로 해석되는 일은 정말 파트 1 빼고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랜트가 결국에 factory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친구. 그 다음 125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눠야 되죠. 두 개가.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대명사니까. 대명사.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는 주로 이제 관계대명사를 묻겠지만 여기에서 이 친구의 특징은 어쨌든 접속사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핵심은 대명사는 접속사 기능을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갈라서 이 자리에 내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를 넣어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따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일단은 봤었을 때 여기에서 문장에 보면 동사가 빈칸 뒤에 carry passenger가 얘도 지금 동사로 쓰이는 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뭐 나와요? 동사가 있죠. 동사 두 개가 어쨌든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이어지려면 여기는 연결어 역할을 하는 애가 일단 나와줘야 돼서 여기에서 얘하고 얘가 정답이 안 된다는 걸 알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동사면 there 같은 애는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소유격 뒤에 명사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할 거야. 그런데 이제 they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이 친구는 일부러 여기에 복수 명사를 쓴 거죠. 왜냐하면 they carry는 수일치가 맞거든. 그래서 그냥 C번을 고르는 애들도 있을 거라는 걸 노리고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둘 다 접속사면 뭐를 따지기 시작을 하면 되냐면 뒤에 나온 애가 뭔지 빈칸 뒤에 carry라는 동사가 주어 없이 나온다는 건 불완전한 절이 나온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기서 불완전한 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애가 A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뭔지는 내가 모르고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기에 who's가 나오면 이 친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다? 완벽한 절을 뒤에 끌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 완벽한 절이라는 거는 그 절만 띄어서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who's라고 하는 친구는 주로 소유격 관대라고 얘기를 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소유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는 이 redbus가 주어로 나오면서 보통은 관계대명사를 쓰면 그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라고 하는 애가 명사잖아.
관계사의 수식을 받는 the red buses which carry passengers 이렇게 나온 게 가장 일반적이죠. 토익에서. 그러니까는 이 자리가 관대 자리면 관대 바로 앞에 나온 게 선행사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문맥을 보면 버스는 버스인데 얘네를 여기까지 데려다주는 버스라는 걸 여러분은 알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거고 뒤에 나온 애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25번 정답은 A번이다. 그 다음 126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어휘 문제. 자, several rooms remain.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다? 땡땡. 자, remain이라고 하는 친구도 당연히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라. 여기에 형용사가 보어 자리로 오는 건데 해석을 한다면 몇몇 공간들은 어떻다? 그렇죠. 비어 있습니다. vacant. 이거의 동의어? 그렇죠. unoccupied, 요 라인. 물론 empty는 알 거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vacant하고 unoccupied 이런 애를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얘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숙련된 이런 뜻으로 쓰이죠. 노련한. 얘가 정답 되려면 뒤에 사람 명사 나오고 이 사람 꾸며주는 너의 형용사 골라볼래? 이럴 때 얘가 정답 되는 거지 토익에서. 그래서 experienced employee 뭐 이런 식. 그래서 사람을 꾸며주는 대표적인 형용사로 쓰이는데 이 친구가 숙련된 노련한이란 뜻이 있으니까 그거랑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친구 중에 뭐 skilled라고 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qualified 이런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숙련된 노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자, 127번 봤더니 이 친구는 무슨 문제? 누가 봐도 대놓고 동사 문제다.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이 자리에 적절한 동사를 집어넣어 줄 거라 우리가 일단은 요런 애들을 보면 콤마 있는 걸 보면 이거는 소유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명사 소유격 나왔으니까 뒤에 이제 요렇게 명사가 끌고 나오는 건데 operating profits 이렇게 나왔고 동사 나오고 뒤에 뭐까지 끌고 가요? 목적어까지 끌고 가는 거라 그거를 따져서 가는 거야. 앞에 복수 주어이자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요? 능동이 필요해? 수동이 필요해? 능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 수동이 있다 그러면 걸러낼 거예요. 수동 어디 있어요? B하고 C가 탈락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능동,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능동. 그러면 여기서 봤었을 때는 둘 다 어쨌든 간에 얘를 복수 주어를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시제를 들어갈 건데 앞에 뭐라고 깔고 들어가? all throughout last만 하면 지난 한 달 내내 뭐뭐 해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D번이죠. 자, 128번. 일단은 여기에서 봤었을 때도 festival is 하고서 나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일단 쓸 수 있는 거는 to 같은 애들은 뭐 전치사 to로 볼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얘가 때에 따라서 to 부정사의 to를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ince 같은 애들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when 같은 경우는 접속사도 되죠. 그리고 any 같은 경우는 주로 나올 때 명사 수식하는 애로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단수, 가산, 복수, 명사, 불가산 뭐 다 들고 나올 수 있는 애니까 그런 거 참고하면 되고 자 그러면 128번에서 뭐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뒤에 더 antique flea market is held에서 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서 동사가 나왔는데 또 여기에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접속사 역할하는 애가 필요하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일단 탈락이야. 전치사로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여기에 since를 넣을까 when을 넣을까를 생각하면 여기선 누가 나와야 되냐면 D번 when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거는 si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당연히 뭐뭐 이래로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뜻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C번은 아예 볼 필요가 사실은 없는 구조죠. 왜냐면 since라고 하는 애가 접속사로 쓰이면 부사절 접속사 역할밖에 못하거든. 그런데 여기가 부사절 접속사가 와버리면 이거는 마침표를 찍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부사절의 가장 주된 기능은 문장 수식이잖니. 그래서 여기에 오는 지금 since는 볼 필요가 없어.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 왜냐면 이 자리는 명사절 접속사 자리니까. is라고 하는 이 친구가 나왔으니까 이형식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어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들었겠지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기본적으로 명사나 형용사 역할을 하지만 품사로는 명사, 형용사가
오지만, 그쵸? 명사, 형용사가 오지만 요거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명사고 형용사가 오지만 기본적으로 그거 이외에 보어 자리 올 수 있는 애는 뭐가 있니? 나와야지. 품사로 명사, 형용사 말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 명사절 당연히 여기 있었으니까 명사절 있죠? 명사구 같은 거 올 수 있지? 그거 말고 동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애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여기선 지금 명사절이 온 거라 when이 나왔는데 이 when이라고 하는 애도 알긴 알아야 되는 게 원래 얘도 부사절 접속사로 유명하죠. 가장 대표적인 시간 접속사에 when이 들어가. 근데 그때는 해석이 뭐뭐 할 때야. 그래서 부사절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부사절로 when이 들어가면 주로 뭐뭐 할 때라고 하는 해석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when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게 되면 쓰일 때 얘가 언제라는 뜻으로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명사절로 쓰일 때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 그래서 참고해야 될 거는 이 자리에 when이 올 때 이거는 명사절로 쓰이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명사절에는 대절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의문사는 명사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도 같이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첫날은 뭐다? 앤틱 플리아 마켓이 매년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 얘하고 얘가 거의 동격 구조로 지금 쓰이는 거죠. 자, 128번 정답 D번. 여기서 when이 부사절이 아니란 걸 알았으면 좋겠고 명사절을 이끄는 거 그리고 이 자리가 보어 자리라면 since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던 친구다. 자, 129번 이런 애들은 1초 컷으로 들어가죠. detailled가 워낙 유명한 그냥 굳어진 형용사죠. 세부적인 그래서 세부적인 명사. 그러면 여기에 이 친구 observation 하면 observation이라고 하는 거의 뜻이 뭐예요? 준수란 뜻도 있고 또 관측, 관찰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준수가 아니라 이거는 의미적으로 가면 관찰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세부적인 관찰을 한 후에 사이언티스트는 어쩌고저쩌고 했다. 따라서 129번 같은 경우는 A번 observation 얘를 봐주면 되고 그 다음에 130번 이 친구는 일단 문제 뭐를 본다? 얘 접속사 그 다음에 이 친구 전치사 이렇게 들어오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따질 때는 빈칸 일단 뒤를 먼저 보는 게 뒤를 봤더니 주어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make sure는 알겠지만 명령문의 구조라 주어 없이 완벽한 절을 끌고 가죠. 따라서 여기는 누구 자리? 그렇죠. 연결어인 접속사 자리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빼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can이라고 하는 애가 보이면 so that can 뭐뭐하기 위해서로 보통 해석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기 can이 오든 could가 오든. 그래서 이 친구는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이 아니라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즉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되는 D번이 정답으로 들어오고 해서 so that can 이런 애들은 외워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번 연결을 해서 가보도록 하죠. 일단 파트 7을 한번 와볼까요? 186번부터 190번 3중 지문 라인. 여러분이 그 푸는 방식을 내가 누차 매번 얘기하는 방식대로 적용을 해서 들어가는 연습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야지 어쨌든 시간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 좀 공감이 되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제일 먼저 할 건 이건 최대한 문제 지문을 불필요한 걸 읽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게 필요한 거라 그냥 순차적으로 웹사이트 나왔고 자 인보이스 나왔고 고지서 이메일이야 맨날 나오니까 정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자 뭔진 모르지만 여기서 이 회사의 웹사이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구매한 어떤 인보이스가 나왔고 이거를 산 뭐 고객 이름이 나왔으니까 그런 거 정도 그 다음에 언제 주문을 했고 언제 딜리버리가 예정되어 있는지 이런 날짜 같은 건 조금 체크를 하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이 사람이 받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보내는 사람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메일 자체에 나온 게 이름으로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문제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얘의 성이 일단 K고 제프의 성이 Q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이걸 빨리 볼 수가 있으니까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알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상태에서 자 186번부터 190번을 갈 때 당연히 3중 지문이니까 뭐가 있어요? 연경이 있죠.
점수 비중 가장 높은 애잖아, 연계형이. 근데 이제 연계형이 보통 3중 지문에서는 2개 정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이 나오면 3개, 4개도 나올 수는 있어. 그거에 따라 이제 난이도가 달라지긴 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거의 평타 2개 정도 받을 거예요. 내일 시험장 가면. 그래서 이제 얘를 순서대로 풀 때 우리는 알고 있지, 공식을. 여기서 정답. 여기서 정답.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게 거의 정해진 룰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 번째부터 순서대로 풀지만 우리에게 어쩌고저쩌고 about은 중요하긴 하다. 왜냐? 얘는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야 어쨌든 득이 되는 문제라서.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about이 연계형이 되는 확률이 여러분도 풀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 연계형일 거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놓고 웹페이지라고 하는 지문을 언급했기 때문에 얘가 연계형일 확률은 좀 떨어져. 아시겠죠? 그래서 about 뒤에는 지문의 종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의 종류를 뺀 고유명사 같은 애들이 나오면 연계형의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이건 약간 according to the 웹페이지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서 연계형의 확률은 좀 떨어질 거다. 자, 그러면 186번에서부터 웹사이트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세요이기 때문에 웹사이트라는 지문을 통으로 언급하고 야 여기서 맞는 걸 골라봐. 그러면 이거는 정답의 근거가 어디 있을지 몰라.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이런 애들이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고 자 링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include link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updated at least once a month니까 최소 한 달에 한 번씩 얘네가 웹사이트 상에 변화가 있는지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에서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있나 봐요. 거기에 25 types of product, 그러니까 25개의 제품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visitors can print special 쿠폰이니까 특별 할인권을 인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고 나면 여러분이 일단 웹페이지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갈 건데 여기서는 단락이 나누어져 있지도 않고 퉁으로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 그쵸? 그러면 대략적으로 앞에서부터 보면서 지금 읽었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우리를 고려해줘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furnishing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무실이든 집이든 그런 걸 꾸밀 때 필요한 뭐 예를 들면 뭐 소파라든가 그런 가구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얘는 25년 이상 근무를 했던 애들인가 봐요. 그러면서 we've been providing the entire region with the high quality yet affordable furniture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에서 예는 강조하려고 이렇게 넣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네는 이거 2개 다 충족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맥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야. 25년 동안 이 업을 해봐서. 그런데 with the high quality, 품질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품질 좋은데 가격이 비싼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품질도 좋은데 가격은 합리적인 그런 제품을 제공해 왔다. 그래서 그 가격이 합리적인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그것이 at distinction to any office에서 자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얘네가 눈에 띄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high quality의 affordable and price 때문에 그리고 나서 봤었을 때 카테고리라는 아까 이게 있었지 보기에 자 이거를 클릭하면요 above to begin browsing our attractive workspace 이거를 클릭하면 뭘 볼 수가 있냐면 타입이나 그 다음에 타입별로 종류별로 그리고 check the space below for our monthly specials 이렇게 얘기하는데 monthly special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프로모션이죠. 그 달에 할인해서 파는 물건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앞에 굳이 얘를 붙였다? 그럼 정답이 보여야 돼. 별거 아닌 걸로 쑥 지나가겠지만 여기서 정답이 나온 거예요. 이 웹사이트를 봤더니 알 수 있는 게 뭐다? 얘네는 monthly special이 항상 있다는 건 매달 할인해서 파는 품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카테고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어 이 2 단어로 정답은 느껴질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다? B번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는 웹사이트 자체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스페셜티를 바꿔줘야 되니까 계속 변경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읽었던 부분에서 B번의 정답이 나오는 거다. 그 다음 187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자, which product에서 product 넘버가 다 나왔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연계형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연계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뭡니까? 라고 했는데 이 모델의 넘버들은 여러분이 지금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기에 인보이스에
모델들 넘버드가 그대로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쪽으로 서플라이로 배달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 항목 중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뭡니까? 위에 웹페이지를 봤었을 때 이런 애들은 당연히 잘 알겠지만 이런 숫자 갖고 갖다 놓은 애들은 쓸 수밖에 없죠. 안 쓰고 넘어가는 일은 없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체크해줘야 되는 건 연경 확정이고 자, 캐비넷 사면 10%. 뭐 여기 브랜드 의자 사면 5%.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가 산 품목 중에 뭐가 있어요? 캐비넷이 있죠. 스토리지 캐비넷. 그럼 이 품목은 10% 할인을 받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연경이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답은 D번으로 내릴 수 있다. 이런 연계형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리지. 쉽게 풀리지만 점수는 가져갈 수 있는 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틀리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 다음 얘 연계형이에요? 아니죠. 왜? 대놓고 지문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인보이스에서 정답 찾아라 이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거 이 사람 이름 찾으신 다음에 What is Mr. Quinn direct to do? 자, 이 사람이 뭘 하라고 전달을 받았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오더를 한 커스터머 네임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지시할 사항들은 당연히 여기를 봐야 나오겠죠. 우리는 여기를 봤어. 그러면 delivery information에서 배달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 여기서 배달 받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을 분명히 찾을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눈에 띄는 애가 물론 순서대로 당연히 읽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봤었을 때는 당연히 첫 글자가 대문자니까 얘는 눈에 띌 거지만 얘도 눈에는 좀 띄어야 되거든. 그래서 플리즈라고 하는 친구는 명령문을 만드는 구조고 이 친구는 어쨌든 정답을 들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알겠지만 해석을 해도 뭐뭐 해주세요라는 건 뭐야? 요청을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에 대놓고 이 사람이 뭘 요청받았니? 뭘 지시받았니? 그러면 여기를 언레스를 먼저 보는 게 난 거니? 플리즈를 먼저 보는 게 난 거니? 플리즈를 먼저 보는 게 난 거죠. 이런 산수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플리즈를 먼저 일단 보고 이거 걸리는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정답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보는 거야. 일단 읽고. 그러면 얘가 여기다 요청을 했죠. 뭐라고요? Please assist them by removing obstruction between the entrance and each side beforehand. 자, 배달을 할 건데 배달 가기 전에 뭐를 치워달래?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을 좀 더 치워주실래요? 어디에 있는? Between the entrance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입구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거 좀 다 치워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봤었을 때 이렇게 된 거를 갖고 여기로 오는 거야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거를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애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있죠. 정답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clear path 하면 path는 어쨌든 도로라는 걸 알고 clear 한다는 건 뭐야? 치우다는 거죠. 그래서 remove obstruction 이거 자체가 clear를 받아줬었던 거기 때문에 B번 정답. 그래서 이거는 please 라인으로 풀어주면 되는 애야. directed가 나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도 알아들을 수는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뭐를 지시받았습니까? 당연히 여기는 흔하디 흔한 걸로 가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What is Mr. Quinn asked to do?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것도 요청 받은 거니까. 그 다음 189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어쩌고 저쩌고 about 뒤에 고유명사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여기 볼 거고 그리고 이 친구도 연경일 확률은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되겠죠. 아까 전하고는 틀려. 아까 전에 얘는 지문 종류가 나왔기 때문에 연경일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지문 종류가 아니라 특정 인물, 특정 회사 이런 거 나오면 연경일 확률 높아질 거다. 제일 먼저 쭉쭉 보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이 사람이 특별한 지침서를 이 곳에 줬는지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는 expecting a phone call 자, 그 아이로부터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리고 added some item to his initial order니까 원래 했던 주문에 뭔가 추가적으로 또 주문을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러 1시까지 올 건지 이렇게 본 다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이 사람 이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연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들고 갈 건데 Mr. Quinn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인보이스에도 여기에 받는 그 고객 이름에 이 사람 이름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까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누가 있어요? 퀸이 있죠. 이걸 쓴 사람. 그러면 대충 그림이 그려질 거야. 아, 연경이겠구나. 퀸이란 사람의 이름이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여기서 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으니까 뭐 얘를 먼저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내용은 더 이상 볼 필요 없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봤으니까 이거 앞부분에 뭐라 적혀있는 여기 부분 우리가 아직 건드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대략 보면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의 특정 어느 부분하고 짬뽕이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앞부분에서 보면 자, unless we receive other instruction from you. 자, 뭔진 모르지만 보기에 나왔던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그러면 약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른 지침을 받지 않는 한, 그러니까 너한테 무슨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듣지 않는 한 our driver will park in front of the building at the address state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소 앞에 주소까지 찾아가서 그 건물 딱 앞에다 세울 거란 얘기야. 뭐 하지 않는 한 네가 따로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는 한. 조건 깔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좀 치워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뭐 뒤에 또 delivery team will then unload. unload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짐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짐을 내릴 거고 그거를 네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줄 거다. 자, 그러면 instruction이라는 단어가 아까 있었거든? 근데 내가 읽었던 보기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A번. 그럼 여러분은 제일 먼저 할 게 A번이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청을 했어. 인보이스에서. 네가 나한테 따로 명시하지 않으면 나 니네 건물 앞에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가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제프라는 퀸이라는 사람이 얘한테 쓴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디예요? 이 Greg Supply 여기 이 사람 같이 일하는 데서 쓴 건데 얘가 여기에다 뭐라 그런 인스트럭션 이런 거 좀 얘기해줘라 이런 거 있으면 여기서 A번이 정답될 수 있는 거지. 자, 189번 단락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3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첫 번째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어디를 봐요? 첫 번째 단락을 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단락을 봤는데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이동을 해서 그 다음 단락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주로 첫 번째 단락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첫 번째 단락을 봤는데 이것이 얘를 푸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줬다고 내가 늘 얘기하죠. 억울해하지 말라. 왜? 여기 부분은 그렇다면 맨 마지막 문제를 푸는데 분명히 도움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억울해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퀸이라고 하는 애가 다이앤이라고 하는 같은 직장 동료인 것 같은데 제목이 헬핑 아웃이면 이거 뭐예요? 도와줘 이거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썰을 풀죠. 야, 내가 오늘 일을 못하러 간다. 개인 사유로. 그래서 I need you to take over my duty.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부탁을 하는 거야. 그리고 one of these, 그 중에 하나가 of course, 물론 is acting as a manager's assistant to Miss Naquin. Naquin이 매니저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보조 매니저로 비서 역할을 네가 당연히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But since you've done that before, 그런데 네가 그 일도 해봤으니까 I won't go into detail about 한 번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 너 잘할 거니까. 지금 이거 읽었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보하고 전혀 관련 있는 게 없었죠. 억울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 쪽에 넘어가서 그렇다면 첫 번째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두 번째에서 얘가 이런 표현을 쓸 거야. 내가 굳이 너한테 많은 말 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얘가 the only unusual task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야. 강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네가 해보지 않은 것 중에 유일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찾던 게 나와요. Accepting the furniture delivery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주문한 제품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오늘 오후에. 그리고 나와서 자, attached invoice contain almost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지금 있는 내가 붙여준 첨부한 인보이스 보면 너가 필요한 정보가 다 있을 거야. 자, 여기서 얘가 강조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I should tell you that the delivery truck will park in our back lot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답이 확정이 되는 게 A번이 된다는 걸 확인이 하는 거죠. 왜냐? 아까 전에 거기서 니네가 따로 나한테 얘기 안 해주면 나 니네 앞에다 댈 거다 건물. 그런데 얘가 요청하는 거지.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있어. 딜리버리 트럭이 어디? 앞문 말고 뒷문에 대야 돼. 그 말은 뭐야? 너 이 얘기 좀 꼭 해라 걔네한테.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A번이 되는 거죠. 이 퍼니싱 회사는 특별한 지시를 받게 되는 거죠. 당연히.
D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89번 정답은 A번이 될 거다. 이런 애들이 붙잖아? 이런 애들? 여러분 알겠지만 most likely나 probably 이런 거 들어오면 이거는 추론형 문제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추론형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에 안 찰 수도 있어. 여기서 봤었을 때 이렇게 뭐 백에다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인스트럭션을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지금 이 회사한테 인스트럭션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메일을 보게 되면 여기에 봤을 때 I should tell you that the delivery will park 하면 이 뒤로 이렇게 뒤에 세운다는 걸 알려주는 거가 알려준다고 말한 게 얘네한테 대놓고 얘기했다는 표현으로 해석이 안 되는 친구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추론형 문제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랬다라고 하는 게 딱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뉘앙스나 이런 걸 보면 추측했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증거를 모았을 때 가장 유력한 답을 찾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뉘앙스를 파악할 때도 말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I should tell you that the delivery truck will park 하면 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냥 너만 모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으면 돼. 왜? 얘네는 여기다가 세울 거니까. 그 말은 얘네하고 그 회사하고 이미 의사소통은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말했어. 내가 걔네한테 말했어? 그러니까 넌 알고 있으면 돼.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야. 어떤 문제가? 추론형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189번 같은 이런 probably가 들어가나 most likely가 들어가면 추측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190번 같은 경우는 봤었을 때 자, 얘도 누구냐고 깔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문제 유형으로만 보면 사람 이름이 쫙 나열됐기 때문에 연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있는데 여기서 누가 most likely 나왔죠? 그럼 이것도 추론형인 거야. issue the traditional wooden desk 하면 자, 누가 이거를 받게 될 거냐는 거야. wooden desk를.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무로 된 데스크를 차지하게 되냐 약간 이런 건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 당연히 얘는 3번 지문이랑 무조건 관련이 있어야 돼.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건 3번 지문에서 wooden desk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1차적으로는. 왜냐면 사람 이름은 여기 저기 군데군데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여기 썼으니까 또 볼 필요 없고 첫 번째 달라 무슨 얘기하는지 아니까 여기. 자, 얘가 또 추가하죠. also 어쩌고 저쩌고. 또한 뒤에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in case other people are out of the office 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사무실에 없으면 and can't claim their furniture 해서 그들의 그 사람이 없어서 걔네의 가구를 받을 수가 없거나 그러면 remember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명령문이 나왔으니까 please만 빠졌을 뿐이지. remember that wooden desk 우리가 찾는 단어 나왔어요. and bookcases 어디로 간대? go to the manager. 그러면 매니저는 뭐를 쓰는 거야? 나무 책상에. 책장에. 그리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데스크는 누구한테 가요? 직원한테 가죠? 이렇게 지문에서도 그쵸? 갑이 항상 좋은 걸 가져가고 을은 항상 구린 걸 가져가고 참 그래 내가 화병이 나가지고 자꾸 이런 게 보이나 봐. 이런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러면 차지해야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우든 데스크를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보이죠, 정답. 내가 억울해하지 말라 그랬죠? 여기 사용하게 된다고. 얘한테 부탁할 때 너 미스 땡땡 나퀸의 매니저 어시스트 역할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매니저가 누구라는 걸 알아요? 나퀸이 매니저라는 거 알죠?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 누구다? 그렇죠. C번 정답.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시겠죠? 다 맞은 사람. 굿. 자, 이쪽으로 오세요. 191번부터 195번. 이 친구는 아티클이 나오긴 했지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겁낼 필요 없었고 일단은 여기에 인포메이션이 있고 이메일이 있고 아티클이 있어. 그런데 인포메이션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는 걸 알아요? 정확히 몰라도 컴피티션의 앞에 발레는 읽을 수 있으니까. 아, 발레 대회구나. 그거에 대한 정보가 일부 나와 있고 자, 이메일에서 해야 될 거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성은 K네, 기라마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목은 얘네의 플랜, 계획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 wins top award 됐으니까 이 기사는 뭐예요? 수상 경력에 대한, 수상 내역에 대한 게 이제 기사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봐줄 건데 지금 여기서 봤었을 때도 뭐는 보이냐면 이런 애가 보이기는 해요. 그쵸? 따옴표 있는.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따옴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있는 경우에는 정답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고 시작해도 나쁘지 않다. 자, 그러면 여기서 5문제 중에서 얘는 뭐가 있냐? 요게 있지. 어휘. 그래서 어휘는 5, 6, 7에 다 걸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휘 문제가 하나 있고 얘를 빼고 나머지 중에 연계형이 그래도 2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면 대충 계산이 나올 거예요. 이제 누가 연계형? 후보? 너무나 대놓고 여기서 돈 얼마 땄어요 이거? 그러면서 돈 금액 나오면 이 친구는 돈 얘기하고 있으니까 왠지 연계형일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 들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봤을 때도 191번부터 어쩌고 저쩌고 어바웃 나오고 여기도 어쩌고 저쩌고 또 어바웃 나오고 그러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도 연계형의 확률이 있을 수 있는 애들이겠죠. 근데 이렇게 어바웃이 많이 나온 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애보다 읽을 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보기도 다 뭐 보고 들어간 게 맞으니까. 자, 191번 첫 번째 지문 마지막 그리고 시작을 해서 들어가면 얘 공유병사니까 찾으면 되고 첫 번째 지문에서 그런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A, B, C, D는 대략 보고 중요한 단어들은 밑줄 쳐서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얘네가 인터넷으로 라이브 방송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거버먼트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지 그리고 every 2 years니까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건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이로 나누는지 대략 보고 들어가는데 자 가봅시다 일단 여기서 컴피티션 일정이 지금 주로 나왔고 여러분은 여기 쳐다보면 되겠지. 맞는 거 고른다고 하면 물론 연계형일 수도 있지만 일단 가는 거지. 그러면 이 단어가 이거의 약자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찾던 단어 나왔고 자, 이거는 is one of the South Africa ballet premier competition for adults 이렇게 나오면 뭐는 정답 아니에요? D번이 정답 되기 좀 힘들 것 같지 않니? 이거는 지금 에이지 그룹으로 나눈다고 얘기한 건데 그러면 이제 연령대로 나눈다는 건데 연령대로 나눈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그냥 어른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뭉뚱그려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일정이 연령별로 나온 것이 아닌 걸 알면 여기서 이 친구는 정답 안 될 거고 자, every other year amateur dancers from all over the country gather to perform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국제적인 대회인 거죠. 모든 나라에서 오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답이 나왔거든. 해석이 되면 되겠지. every other year이 무슨 뜻이야? 매년? 2년에 한 번이죠. 매년이었으면 every year이었겠지. 응? 매 또 다른 년이야. 그래서 이거는 하나 건너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other year이 결국에 여기에서 정답이 근거였고 따라서 191번 정답은 뭐다? C번이 정답이다. 자, 바로 직전에서 문제를 풀 때 그것도 아까 주기 나오지 않았니? 업데이티드 된다. 뭐였지? monthly? 그럼 됐죠. 보기를 봤는데 주기적으로 뭐 아무튼 주기적으로 열리든 주기적으로 뭐가 바뀌든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알 거야. 막 2 years든 every month든 weekly든 once a week든 이런 거 나오면 좀 유심히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정답 될 수 있는지.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도 여러분이 봤을 때 물론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주기별로 뭐 합니다. 이런 것들은 보기에 나오면 좀 눈여겨보는 게 좋다. 그래서 191번 정답은 C번 확정. every other year 외워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기간을 얘기할 때 얘네들이 똑같이 쓰지 않죠. 여기서 every 2 years가 나왔다고 지문에서 every 2 years가 나오지 않아야 되니까 every other year로 얘기를 한 거고. 자, 192번. 얘도 요거. 자, 이거에 대해서 맞는 걸 고르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in the regional competition에서 그러면 A, B, C, D 먼저 보고 들어가시고 연계형일 수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좀 하고 여기서 봤을 때 자, 이 공연에 대해서
was delivered in Johannesburg에서 여기에서 한 건지 이곳에서 퍼포먼스를 그 다음에 did not impress judges 하면은 말 그대로 judge 하면 판정단이죠. 판정단을 그렇게 감명시키지 못했는지 그 다음에 one of five performance that day 자 그날 했던 5개의 공연 중에 하나였는지 그리고 D번에서 recorded by a videographer에서 비디오그래퍼에서 동영상 촬영이 됐는지 뭐 이런 거 대충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 요 단어를 찾아가야 될 것이고 자 192번 같은 경우는 연계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문제 풀었으면? 이 친구? 이거 지문 하나만 보면 정답 찾을 수 있는 애였니? 아니었니? 아니었죠. 연계형이었어요. 이거. 연계형이었는데 이거 보기에서 물론 하나씩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만 4개의 보기 중에 딱 하나만 고유명사 들어간다? 그럼 걔부터 처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답이 되든 안 되든. 왜냐면 이거는 일단 찾기가 쉽거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192번에서 이것이 조하네스버그에서 한 건지를 보면 일단은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게 우선이잖아. 고유 명사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이게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 있죠. 이 컴피티션 일정에 보면 1월 12일에 자, 첫 번째 지역 경기 대회가 있는데 Dancers from Eastern Region perform in Johannesburg 여기죠. 그럼 여기서 할 거래. 그러면 이거를 봤으면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얘가 언급은 됐으니 A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조하네스버그에서 하는 애가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ESANDC 플랜이라고 하는 거에서 보면 우리가 찾고자 했던 단어에서 그 아까 문제에서 발레 earth라는 표현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co-director인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한테 쓴 거야. 그럼 관련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도 단락이 일단 2개가 나왔다. 한 번도 건드리지 않은 거니까 일단 유력하게 첫 번째 단락에서 정답 찾을 수 있는지를 보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얘한테 I just wanted to share an idea에서 I had for national SNBC competition next month. 자, 다음 달에 있을 경기에 대해 내가 너랑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Remember? 중요하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그러면 얘한테 부탁을 하죠. 자, 기억 좀 해. 뭐? How I felt like our performance on the 12th seemed to be lacking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기억해 주세요라기보다는 뒤에 얘가 있기 때문에 너 기억하니? 내가 이렇게 느꼈던 거? 약간 이런 의미야. 그래서 내가 12번째 했을 때 우리 뭔가 공연은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너 기억하니?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I think I figured out what it is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그게 뭔지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인스테로 하면서 아이디어를 막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SNB 컴피티션 넥스번인데 얘네는 이미 여기에 참여를 여러 번이나 했던 애들이죠. 여러 번이나 했던 애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12번째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다고 얘기했던 거 너 기억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여기에서 192번의 정답 A번 되는 거죠. 이 발레 artist performance라고 하는 얘네가 이 친구가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얘네가 보게 되면 발레라고 하면 발레는 뭘로 들어가요? 여러분 댄스로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에서 1월 12일 날 리즈널 컴퍼니 댄서였어요. 발레를 한다고 일부러 여기다 안 쓴 거야. 그리고 Dancers from Eastern Region이 perform in Johannesburg 얘네가 와서 참여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밑에도 댄서가 있지. 그런데 이거는 케이프타운이잖아.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여기에 나오는 존스버그 맞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발레라고 했던 이것이 뭐라는 걸 알아요? 댄스의 종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요거랑 결합을 해서 정답을 A번으로 내릴 수가 있는 친구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참여를 했었던 걸 통해서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거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은 A번이 확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애들은
정답이 꼭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니라면 아닌 거를 또 빨리 구분할 수 있을 거라서 걔네들부터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빨리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193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어디 가야 되는지 알 거예요. 퍼포먼스에 대해서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고 묻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여기에 캐딕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으니까 얘가 얘한테 지금 시드한테 쓰는데 이 부분을 잘 보면 정답 나오겠죠. 아무래도 우리 뭔가가 부족하다고 했던 거 너 기억나니? 그런데 내가 그게 뭔지 발견했어. 그러면서 얘가 제안을 하죠. Instead of having 하는 뭐뭐 대신에 phone blocks on stage to represent other people, we should use actual people. 이게 얘의 제안인 거야. 그러면 이걸 갖고 정답 찾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봐야 되는데 해석이 돼야 되죠. 어느 정도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뭐 하는 것 대신에 뭐뭐 하는 것 대신에 파트를 해석 못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걸 하지 않을 거니까. 얘는 뒤에 걸 하고 싶은 거니까. We should use actual people. 요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정답 찾아. 여기서 얘기하는 건 Phone block on stage to represent people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스티로폼 같이 생긴 사람을 만들어 갖고 쓴다는 거야. 진짜 사람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사람 말고 야 진짜 사람을 쓰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냐? D번이죠. 스테이지 데코레이션을 바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대를 얘네가 출연할 때 스테이지 온 스테이지라고 표현했으니까 가짜 사람 세우지 말고 진짜 사람 세우는 게 어떨까? 이것 때문에 내가 2% 부족하다는 생각 들었던 것 같아. 이렇게 다는 거라서 여기서 정답은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여기서 193번 정답 D번 확정. 그러면 연계형 얘 하나밖에 안 나고 얘 연계형 확정이고 이거는 당연히 어휘 문제니까 194번 같은 경우는 스티프라고 하는 것이 아티클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 정답 B번 intense. 뭔가 굉장히 격렬한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194번 같은 경우는 아티클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라인 세 번째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요. 그러면 봤을 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이 사람 소개하면서 얘가 co-director다. 그리고 express surprise. 놀라움을 표시했다. at the group's victory. 그 그룹이 상을 탄 거에 대해 citing staff competition from runner-up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stiff라고 하는 게 원래는 굉장히 그 가파른이란 뜻이 있거든. 근데 가파른 경쟁은 어색한 거고 stiff competition이라고 굉장히 열렬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그 경쟁력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라서 이 문맥상 봤을 때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거기서 1등 했다는 게 놀랍다 뭐 이런 식. 따라서 여기서는 B번 정답. intense competition. 경쟁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195번 이 친구가 이제 돈 얘기. 얘네 그룹이 돈 얼마 받을까요? 뭐 상을 탔나 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돈 얘기 어디 있어요? 당연히 마지막 지문에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지문에 봤더니 맨 마지막에 누가 얼마 따고 누가 얼마 따고 누가 얼마 따고 쫙 발표를 해줬어.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정답을 찾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찾아야 될 또 다른 건 뭐다? 나이도. 얘네를 어디서 찾을 거냐는 거야.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지문에서 나이도가 있는지를 봐야 되죠.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메일이 나온 거에 아직 얘는 받고 우리가 건드리지 않은 여기를 보면 여기에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 부분하고 그 돈 얘기하고 짬뽕을 적절하게 하는데 자 여기에서 봤었을 때 나 이거 되게 큰 변화를 해야 되는 거 알아 어쩌고 하면서 이 사람이 But I really think we need to do something special. 우리 되게 특별한 거 해야 될 것 같아. 자, to beat Donald Knight and the rest of the Masley Dance Company 이렇게 얘기해요. 자, bea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이기는 거죠. 한 방 먹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바꾸자는 얘기야. 그런데 그 먹이고 싶은 대상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인 거야. 싫은가 보지 뭐. 근데 얘가 중요한 건 여기가 연결이 됐었어야 사실 이 문제 잘 풀 수 있거든. Knight and the rest of는 뭐예요? 뜻이? 뭐뭐의 나머지잖아요. 그러면 얘도 싫은데 나는 그냥 이 회사의 전체 애들이 다 싫어. 그러면 얘는 얘 소속이지. 풀렸어 이제? 나이도가 얘 여기 소속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오면 되죠. 여러분 뭐만 찾으면 돼? 그럼 얘네가 몇 등 했는지 찾으면 돈 나오는 거죠. 그러면 Masterly Dance Company 이게 몇 등 하네요? 여기서 보면 자, Non-Professional Ballet Group을 지원하죠? 지원하는데 얘가 상을 수할 때 자, Ballet Earth a Prize of 이렇게 들어가면 얘네가 1등 했나 보지. 그래서 이만큼 돈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 Mastery Dance Company and second runner-up Ballet Council will receive 9,000, 6,000 respectively 각각. 하지만 이 각각은 반드시 순서가 맞춰져. 여기가 1번, 얘가 2번으로 언급됐고 얘가 3번이면 2번 짝꿍, 3번 짝꿍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and B respectively는 각각이란 뜻이지만 순서대로 언급이 돼야 돼. 매칭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까 전에 나이두가 누구 소속이라고? Masterly Dance Company의 소속이잖아요. 걔가 두 번째로 언급이 됐지. 그러면 두 번째로 언급된 숫자가 뭐야? 9,000이죠. 정답 9,00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 C번. 맞춘 사람. 왜냐면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틀리지 않을까, 많이 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야. 했던 부분은 A and B respectively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이두를 봤을 때 여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파트예요. 아시겠죠? 여기 핵심은 나이두가 이 댄스 컴퍼니에 소속된 인간이다. 그거를 알면 되는 문제.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생긴 연계형 치고는 좀 어려웠던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는데 많이 일단은 얘는 텍스트 메시지가 나왔고 이메일이 2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아웃라인만 잡고 갈게요. 일단 얘 확인하시고 뭔지 모르지만 음악에 대한 이슈,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에 얘가 받고 보내는 사람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 실수를 했다라는 내용에 심지어 어터치먼트가 이제 Android Time Carrier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런 거를 첨부 자료로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어휘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이메일만 쳐다보면 첫 번째 이메일 보면 정답 내리는 애고 그 다음에 이것도 텍스트 메시지 언급됐으니까 그것만 쳐다보면 정답 내리죠. 당연히 이것이 마지막 지문으로 들어갈 거라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봤었을 때 어쩌고저쩌고 about 요런 애들 어쩌고저쩌고 about 요런 애들은 눈여겨보면서 이 친구를 풀 때는 보기 먼저 보고 들어가고 동시에 얘가 연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which song 이렇게 하고 노래 이름 다 나왔으면 이건 보기를 봤을 때 전부 노래 제목으로 나열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연경일 수도 있겠죠. 이 친구도 문제를 시간 안에 풀었는지 못 푼 사람도 있기는 했었을 텐데 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연계형이 2개가 나오긴 했어요. 3개는 아니었고 2개가 나왔는데 그 연계형이 얘하고 197번 만약에 풀었다면은 본인이 이걸 연계형으로 풀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우리가 예상했던 이 친구 요거 2개가 연계형으로 들어왔던 친구야. 그래서 196번 같은 경우는 D번이 정답이고 197번 같은 경우는 A번이 정답이에요. 그리고 198번 같은 경우는 C번이 정답이야. 199번 같은 경우는 D번. 그 다음에 200번 같은 경우는 B번. 이렇게 정답이 돼요. 그래서 정답을 일단 표시를 해 두도록 하시고 됐죠? 그래서 얘 정답은 이렇게 되고 자, 6. 그리고 내가 최종 정리할 때 한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7은 2지문만 가고 정답 여러분 확인 따로 해주시고 일단은 6 같은 경우는 내가 2개만 집어넣긴 했지만 6가 오늘 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체감상 느꼈을 때 6 같은 경우는 내가 얘기했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문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는 건데 주로 어휘 문제 2개가 나오면 품사가 하나고 품사가 2개 나오면 어휘 문제가 하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잘 알 거고 여기 라인에서 이 친구는 어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품사 구분이 좀 돼야 되죠. 접속사 쓸 거냐 전치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도 품사 문제로 들어갈 수가 있는 친구고 접속사 역할 하는 애 쓸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왔다? 문장 삽입이 나왔다. 자 얘는 여러분들 아마 순서대로 풀었을 거라 131번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였고 여기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she is excited for people to see the 땡땡 edition인데 너무나 잘 알겠지만 보통 땡땡 에디션, 뭐 땡땡 이슈, 뭐 이런 식으로 매거진이나 이런 거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온 애가 뭐니? 그쵸.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엄청나게 자주 나오죠. 이거는 문맥을 해석했을 때도 리바이즈가 맞을 거야. 리바이즈 맞는데 이거는 수정된 편이란 얘기겠지. 수정본. 그리고 지금 봤었을 때 대략 보니까 여기에서 얘네가 얘기할 것이 자, set to be published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출판할 거니까 주로 책에 관련된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추측할 수 있었을 거고 132번은 끊어서 이렇게 묶고 들어가면 되죠. 품사 문제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how나 what이나 where의 공통점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니까 이 자리에 어떤 애를 넣어주면 되는지를 확인을 좀 하면 되겠고 여기서 봤었을 때 132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뭘로 들어와요? 여러분 뭐 골랐어요 이거? 그렇죠. B번 골라야 되죠. 일단 이 자리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봤을 때 막 여기 contain이란 단어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she is explained, she's explained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쭉 들어가는데 when asked where it will what it will contain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들어올 때 ask라고 하는 친구 뒤에 뭐가 걸린 거냐면 이것도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ask라고 하는 친구가 타동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 그러니까 명사 역할은 목적어가 필요하니까 그때 여기 올 수 있는 명사절을 골라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contai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타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it will contain 하면 뒤에가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불완전한 절이 나온 거거든. 그래서 불완전한 절을 취할 수 있는 친구는 여기서 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how나 where 같은 애들은 완벽한 절을 취하면서 쓸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서는 132번 정답은 B번 불완전한 절이랑 쓸 수 있는 친구를 골라 넣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 132번에서는 그게 핵심으로 들어갔던 친구고 133번은 얘가 전치사죠. 그리고 얘가 워낙 유명한 접속사, 얘 전치사, rather는 주로 부사로 쓰이는 친구.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풀어낼 때는 당연히 품사 문제니까 이게 나왔을 때 이거 뒤에 올 수 있는 애가 imaginary ones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온 거라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친구 누구 나오면 되냐면 전치사가 나오면 된다는 생각이 들 거야.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전치사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곳에서 전치사라고 한다면 얘 빼고 얘하고 얘 중에서 해석은 둘 다 될 거라. owing to가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죠. 여기서는 문맥상 이 친구가 필요하죠. 뭐뭐 대신에. 그래서 얘는 해석상에서 어울리는 친구를 골라주면 됐었던 애라 결국 전치사 쓸 거냐 접속사 쓸 거냐의 품사 문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되고 134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지금 문장 집어넣어야 되는 게 여기니까 여러분들 풀 때 어쨌든 여기를 보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석을 할 거고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문맥에 가장 어울리는 친구를 골라 놓아야 되는데 이 134번은 앞에 문장 딱 하나만 보고 여기를 고르는 게 좀 힘든 것 같으면 뒤따라 나온 애가 어떤 건지를 봐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문장을 통해서 여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랬을 때 문맥을 해석해서 들어가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C번을 고르면 정답. I think instructors are going to find them very useful.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것 전줄에 빈칸 전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얘가 also를 하면서 계속 I가 주어가 되면서 앞에 거에 대한 얘기를 덧붙이고 싶으니까 also를 썼을 거야. 그리고 나는 또한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뒤따라 나온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보기 중에서 전부 주어가 똑같은 건 아니니까 앞에 I가 나왔으면 뒤에도 이런 애들이 나올 확률이 높죠. 문맥이 연결이 되려면. 그러면 A, B를 보는 걸 순서대로 가기 전에 이 상황에서는 얘하고 얘 중에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러운 애를 고르면 여기서는 C번이 정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문장에 누가 나왔느냐가 중요해. 이 앞에 I가 나왔으면 뒤에 I 나온 애가 있으면 걔가 정답될 확률이 높고 앞에 he가 나왔다 뒤에 he가 나온 게 있으면 걔가 또 정답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것들 만약에 직전에
뭔가 시점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시점을 받아줄 수 있는 단어가 나오면 또 그런 애들이 정답될 확률이 높아서 연결고리를 가져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A, B를 일단 먼저 보지 말고 얘를 조금 우선적으로 봐서 문제를 풀어줬어야 됐던 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줄어들었을 거고 135번부터 138번 요 라인 같은 경우도 예품사, 어휘,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휘로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얘가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삽입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35번, 정답은 C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맞았는지. 그리고 136번, C번. 그 다음에 137번, D번. 그 다음 138번, B. 그런데 여기서도 덧붙여 얘기하자면 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그 파트 6는 접속부사 같은 애들 어휘 깔려서서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애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죠. 늘. 그랬을 때 이 접속부사들 중에서도 정답이 좀 잘 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니 파트 6에서. 그때 아마 내가 넌지시 얘기를 했겠지만 뭔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앞에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애들이 보통 정답이 잘 돼서 지금 therefore 하면 뭐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뜻이니까 앞에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애라 이런 애도 잘 되지만 주로 게다가라는 뜻 있죠. 또는 뭔가 덧붙여주는 또한 그러다 보니 additionally라든지 아니면 그냥 정말 간단한 애로 가면 also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뭐 moreover 이런 애들도 게다가라는 뜻을 가져가잖아. 이런 애들은 어쨌든 앞에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언급할 때 쓸 수 있는 애들이 정답이 주로 잘 되는 편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을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겠고 거기에 당연히 여러분 therefore 이 친구도 정답률이 좋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놨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일단 얘가 정답이 먼저 되진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먼저 집어넣어보면 정답이 되면 얘도 시간은 세이빙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135번은 크게 생각할 게 별로 없었던 친구죠.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워낙 얘랑 잘 쓰여서 그래서 choose라고 하는 이 친구도 삼형식 동사를 쓰면서 뒤에 투부정사를 끌고 나오는 걸 좋아하는 애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그냥 투부정사를 바로 골라서 넣을 수 있는 친구라서 그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앞에 거 설명하고 내가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리뷰 안 한 거는 정답 불러줬으니까 여러분 틀린 거는 역으로 가서 그게 왜 정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아무거나 쓸 공간을 마련하시고 오늘도 시간이 오버가 되겠군요. 쓸 공간을 마련을 좀 하시고 어쨌든 이걸 알아야 뭐 알면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한테.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동사로 갑시다. 동사 정리를 좀 할 건데 여러분이 토익 공부하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외워줘야 되는 것들이 문장의 형식을 하면서 각 형식에 잘 나오는 동사들이 있잖아. 토익에 잘 나오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 3형식 동사, 4형식 동사, 5형식 동사. 그래서 이걸 형식별로 정리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모르시면은 잘 쓰시고 외우시고 왜냐면 이건 언제든 나오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이거 하는데 시간 좀 걸릴 거라서 참고하세요. 혹시 가야 되면 조용히 나가도 돼요. 자, 1형식 동사, 1형식의 구조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왜냐? 나의 체력은 끝났어. 나는 이제 또 당이 떨어지기 시작했어. 자, 주어 동사의 구조죠. 자, 토익 대표 1형식 자동사 가겠습니다. 발생하다, arise. 그렇지. 쓸 때마다 얘기하시면 돼요. 자, 발생하다, arise. 존재하다, exist. 진행하다, proceed. 도착하다, arrive. 만료되다, expire. 상승하다, 그렇죠. increase, rise 다 되는 거야. 그런 애들. 그 다음 시작되다, 그렇죠. begin이나 start. 당연히 여러분 rise 여기에 increase 당연히 되는 거야. 안 썼다고도 안 돼요. 이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작동하다 function. 또 여기서 봤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 연결하면 당연히 여러분 가다, 고 이런 거는 다 알죠? 그쵸? 그래서 고 이런 거 일형식. 그 다음에 일하다에 당연히 work 있는 건 알고 serve 이게 일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자동사 들어갈 수 있고 당연히 갔으면 와야지. 그쵸? 그래서 go, come 이런 애들 다 일형식 자동사. 발생하다라고 했던 애가 arise도 있지만 당연히 이 친구도 자주 나오긴 하죠. happen.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그래도 알면 좋으니까 shop. 이런 애들이 뭐예요? 물건 구매하다. 쇼핑하다. 그래서 이게 또 자동사. 자, 출퇴근하다. commute. 이 친구. 그 다음 지속되다의 last. 당연히 머무르다. stay. 당연히 떠나다. leave. 그 다음 뭐 출장하다 많이 쓰죠? 그렇죠. travel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발생하다는 arise하고 happen하고 occur 이런 애들 같이.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토익에서 자주 보이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애들이 꽤 많을 거예요. 발생하다, 뭐 증가하다 이런 애들, 가다, 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떠나다 뭐 이런 거. 그런 애들 잘 기억하면 되고 움직이다 이런 것들도 move 같은 애들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travel 이런 애들이 그런 거라서 그런 거. 그 다음에 transfer 이런 애들 자동사로 쓰일 수 있는 친구들 참고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 형식은 뭐예요? 뭐라고? 주어, 동사, 그리고 보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 형식 구조예요. 여기서 보어는 당연히 주격 보어겠죠. 주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오는 애인데 이거는 여러분은 그냥 토익 걸음마를 할 때부터 이걸 외우죠. 그래서 이 형식 대표적인 애 중에 정말 압도적으로 비동사. 그 다음에 뭐뭐가 되다의 become. 여전히 뭐뭐 하다의 remain.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 appear 가기 전에 뭐뭐로 남다의 stay.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ppear. 뭐뭐인 것 같다. appear. 그 다음에 뭐뭐 같아 보이다. seem.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보태자면 feel. 느끼다. 이런 애도 이 형식 동사. 그래서 이런 애들이 대부분 토익 빈출 이 형식 동사죠. 근데 아까 전에 stay가 이 형식에도 있었지. 그러니까는 뭐 자동사라고는 하지만 자동사가 타동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일형식 동사가 이형식 동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양다리 걸치는 건 많으니까 지조 있는 애들이 없어요. 영어는. 그래서 일형식에서 stay가 쓰이면 뭔 말이었어? 머무르다죠. 그쵸? 그래서 머무르다의 의미로 쓰이면 stay가 일형식이지만 지금처럼 뭐뭐로 남다. 그러면 이거는 이형식이 된다. 따라서 형식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알 필요는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토익 빈출 이형식 동사가 될 거다. 아시겠죠? 여기서 팁을 주자면 주로 이형식 문제에서는 당연히 보어 자리에 뭐 오냐 이거를 찾는 문제가 나오고 이것의 대다수는 다 형용사가 오기는 하잖아요. 그쵸? 물론 비동사가 나와도 형용사가 보어가 되고 그러는 건 맞기는 한데 만약에 명사 보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 보어 자리가 명사도 올 수 있으니까 주로 형용사를 고르겠지만 만약에 명사 보어를 골라야 되는 경우라면 이 애들 중에서 명사 보어를 취하는 애는 비동사와 become과 remain 요 세 가지가 있을 때는 명사 보어가 가능해. 그 말이 형용사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형용사 보어도 당연히 되지만 비동사나 become이나 remain은 동격 구조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라서 참고하시고. 왜냐면 모든 보어 문제가 형용사가 다 정답은 아니거든. 그래서 다 형용사 골라서 틀리면 여러분은 득점하는 걸 테니까. 삼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타동사 개념이 들어오죠. 위에 것까지는 자동사면 그러면 삼형식 타동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쓸 게 굉장히 광범위하긴 할 건데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삼형식은 아무거나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영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죠.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삼형식 구조인데 목적어 자리에 명사를 취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우리가 배웠지만 투부정사를 취해야 되는 애가 있고 동명사를 취해야 되는 애가 있단 말이지. 그게 구분이 돼야 돼.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오는 애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토익에 잘 나오는 삼형식 동사 중에 그런 애들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어디에 접근하다 access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애들은 뒤에 주로 명사가 목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attract 이런 애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attend 그 다음 disclose attend는 참석한 거 여러분 알 거고 disclose는 뜻이 뭐야? 공개하다죠. 무언가를 공개하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애들 많이 봤으니까 discuss 논의하다. 그 다음 토익에서 좋아하는 거 검토하다 review 이런 애들. 근데 리뷰에다가 플러스 examine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뭔가를 시행하다 implement 이런 애들. 그쵸? 이런 애들은 뒤에 명사. 그 다음에 점검하다 inspect 이런 애들도. 그리고 또 설치하다에 install 이런 애들. 내가 지금 토익 빈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organize 뭐뭐를 조직하다 계획하다 잘 알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거 모집하다에 recruit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절하다에 reject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뭐 방문하다 visit 이런 애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는 애들은 삼형식 구조에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명사 같은 애들을 갖고 나오는 걸 매우 자주 볼 거야. 그래서 access the internet, attract customer, implement strategy, install the equipment, reject invitation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많이 볼 거야. attend meeting, discuss meeting agenda,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를 갖고 나오는 게 많이 보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든 토익에서 이 정도 기억하면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할 거는 삼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누구? 투부정사. 그죠? 투부정사를 취하는 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케이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항상 외우라고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투두로 외우라고 얘기를 하죠. 다 알 거야. 여기서는 decide 유명하니까. 그 다음에 expec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fail 실패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hope 희망하다 바라다 원하다 이런 거 wish want 그 다음 뭐뭐 하는 거 의도하다의 intend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당연히 필요로 하다의 need 계획하다의 plan 이런 애들. 그 다음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어요. 뭐뭐 하는데 노력하다 애쓰다 strive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 이런 애들은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짝꿍. 그러면 반대도 있지? 동명사. 삼형식 구조에서 동명사랑 짝꿍. 되는 친구. 정말 유명한 애들 피하다, 꺼려하다, avoid ing 이렇게 외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고려하다의 consider ing. 그 다음 deny 부인하다 deny ing. 당연히 끝마치다 finish ing. 자, 뭐뭐 하는 것을 미루다 postpone ing. 그렇죠? delay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만두다 quit. 그 다음 멈추다의 stop. 요런 애들. 이런 애들은 삼형식 구조에서 투부정사 아니고 ing, 동명사. 짝꿍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들어가면 사형식. 사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겠지만 사형식이 특이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적어 2개 때문이죠. 목적어 1번, 목적어 2번 이렇게 가는데
뭐 문법적인 용어로 가면 간목, 직목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4형식의 구조는 목적어가 무려 2개가 나오는데, 자, 4형식 빈줄. 맞아. 미치도록 나오는 게 give죠. 그치? 자, 그래서 give 같은 애들, 당연히 무엇을 제공하다의 offer. 그 다음에 여러분 상을 수여하다의 award 같은 애들. 그 다음에, 자, 몇 가지 갈 거야? 승인하다, 허락하다의 grant. 그 다음에, 그렇죠. 보내다의 send, 누구누구에게 보여주다, show. 말하다, tell. 그 다음, 누구누구의 무언가를 발행하다, issue. 그리고 보장하다, guarantee. 그리고 누구누구의 무엇을 청구하다, charge. 그 다음, 할당하다, assign. 요 정도. 그래서 주로 4형식은 주다의 의미가 많죠. 수여동사 같은.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표적인 4형식인데 얘네들이 나올 때 목적어 자리에 누가 먼저 나와? 사람. 그래서 해석이 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할당하다, 무엇을 수여하다, 무엇을 주다. 따라서 목적어 1번 사람, 목적어 2번 사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 기억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번외편. 목적어 1번 사람, 목적어 2번 나오는 게 사물인데 4형식 구조에서 특정 동사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알리다. 사람은 똑같은데 이제 뒤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4형식에서.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inform 같은 경우 notify 그 다음에 tell도 가능하고 말하다. 그 다음에 확신시키다 convince 조언하다 advise assure은 보장하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주로 나오는 것이 I inform you that. 알겠니? 뒤에가 다르잖아. 알겠죠? 그래서 4형식인데 여기가 첫 번째 목적어에 사람 나오는 건 똑같지만 뒤에가 대절 나오는 구조를 잘 취하는 애. 알겠죠? 그리고 위에는 대절이 아니라 그냥 사람, 명사, 사물, 명사 나오는 거. 그래서 그런 게 좀 다르니까 요거 애들 I inform you that 주어 동사.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5형식. 마지막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 이렇게 됐을 때 목적격 보어니까 이 보어는 목적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마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 5형식 동사에서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그냥 걸음을 뛸 때 외우는 make이나 keep이나 find나 consider이나 요런 애들, 그 다음에 뭐 leave 같은 애들, 이런 경우는 그냥 5형식 동사로 유명한데 이런 애들은 이제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고 토익에서 일단 빈출은 이런 애도 있지만 5형식 구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너 투부정사 목적격 보어 자리에 세우는 동사 아니 이거죠. 그래서 주로 내가 수업 시간에 ask A to도, allow A to도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애들. 걔네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이런 애들은 보어 자리에 형용사를 집어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애는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 동사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외울 때 allow, 여기는 똑같아요. A to도 이렇게 외울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 5형식 얘기하는 거예요. allow A to도 반복되는 게 당연히 있겠지. ask A to도. 그 다음에 또 enable. 요런 애들, 그 다음에 expect, 요런 거, 그 다음에 inspire, 그리고 remind, 요런 애들, 그 다음에 require, 요청, 요구는 다 들어가죠. 그리고 require는 뭐 request 이런 애들 당연히, 또 말하다의 그 tell 같은 경우도 누구누구에게 뭐뭐라고 말하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나오면 보어 자리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짝꿍을 짓는 걸 좋아하는 토익 대표적인 친구들. 하나 정도 더 들어가면 invite A to do.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다. encourage. 요런 애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애들은 중요한 거는 보어 자리 빵꾸 투부정사 정답.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줄 수 있어야 되는 애들이야. allow A to do, ask A to do 이렇게 요 자리가 맞춰내야 되는 핵심이 될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애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겠지만 이 친구가 수동태로 바뀌어도 변함은 없어. 그죠? be allowed가 돼도 투부정사 골라야 정답. 목적어 파트만 없어지는 거죠. 수동태로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정리를 하자면 오형식으로 나오는 구조가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사역동사 알죠? 사역동사. 그래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 have나 그렇지 help나 그 다음에 let이나 make 같은 애들이 오형식 구조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얘도 목적어가 나오지만 이 보어라고 하는 거 자리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을 쓰거나 그쵸? 원형 부정사니까 또는 PP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오형식 구조라 이거는 커버가 돼야 되지. 그래서 사역동사인 have나 help나 let이나 make는 보통 뭐뭐를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가니까 이거 뒤에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는 동사 원형을 쓰던지 아니면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그런 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던 make, find, consider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형용사를 주로 보어로 취하는 애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야. 목적격 보어 자리의 오형식에서 명사를 취해야 되는 애들도 있어요. 명사를. 그래서 명사를 취하게 되는 애들은 주로 나오는 게 appoint 같은 애들 보면 얘는 이제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져가죠. 그래서 appoint나 그 다음에 뭐 call 같은 애들도 뭐뭐라고 부르다라는 이 call도 뒤에 보어 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오형식에서는 주로 보어를 고르면 형용사를 고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고르는 것이 대다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하면 되고 appoint나 call 같은 경우는 명사를 보어로 취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로 분리시켜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간에 1형식부터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동사까지 여러분들이 어쨌든 토익에서 잘 나오는 친구가 어떤 애들이 누구 보어랑 짝꿍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외워둬야 시험장 가면은 이거를 풀어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고